안녕하세요. 착한 의사TV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이 불편하면 고개틱이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단순히 고개틱 뿐만 아니라 틱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기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이 이 영상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고개틱과 관련해서 고개 설명을 드리면, 고개를 치료하면 분명히 고개틱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개만 치료한다고 해서 고개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틱이 척추만의 문제로 발생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틱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뇌 안쪽에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기저핵이라는 부위인데, 이 운동기저핵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린이들이 이 정교한 글씨 쓰기나 숟가락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섬세하게 종이도 적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운동 기능이 점점 향상이 되면서 우리 몸을 억제하는 기능도 향상이 됩니다. 이 몸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 말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운동기저핵에서 억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멈춰 있지를 못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이 운동이 틱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틱은 비정상적인 운동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는 뇌에서 운동기저핵이라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척추와 관련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통증이 생기고 근육이 긴장되면 목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전조 감각을 자극하면서 고개틱이 점점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리고 알레르기 비염 나빠지면 코를 킁킁대거나 목을 가다듬는 음성틱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데요. 아이들이 틱이 왜 하필이면 고개로 왔을까? 고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진료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고개틱이 있을 때 척추 자체가 자세가 엉망이거나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기나 알레르기를 빨리 회복해야 음성틱이 떨어지는 것처럼 척추의 문제를 개선해줘야 고개틱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 아이가 하루 중에 자주 노출되는 자세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닥에서 논다면 책상 위로 장난감을 옮겨주시고요.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할 때 자세를 한번 보세요. 아이가 눈이 너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책상 위에 독서대를 설치해 주시거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쉴 때 미용실에서 쓰는 잡지베개처럼 팔꿈치를 받쳐서 눈높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틱을 치료할 때 항상 경추를 교정하는데, 이 경추 교정 치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를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낮춘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척추를 교정할 때 이 자극이 우리 뇌로 전달이 되면서 기능신경학적인 개념에서는 좋은 교정 치료는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척추 교정, 고개틱 치료를 연결해서 저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개틱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수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수영 자체는 너무 좋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물에 대해서 긴장을 느끼고 어깨와 목이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로 겁이 있는 경우, 또 자유형 할 때 이렇게 어깨를 크게 돌리게 되는데, 이때 어깨와 목이 뻐근해지면서 틱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영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고요. 어머님들이 마사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척추가 아프고 또 근육이 긴장돼 있다면 마사지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다만 마사지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아이에게는 근육을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아이가 증상을 보일 때마다 손을 자꾸 갖다 대시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 틱 신호가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할 때 고개틱이 심해지면 어머니들이 책과 핸드폰을 다 끊어버려야 되나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책은 그 자체가 긍정적 경험이고 그리고 좋은 지식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볼 때 편안한 자세를 먼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게임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자세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고개가 나빠지지 않은 자세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 내용뿐만 아니라 전투 장면, 너무 흥분한다, 이런 감정적 요소가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활용하는 컨텐츠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개틱 양상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빼는 친구, 숙이는 친구, 젖히는 친구, 까딱까딱, 크게 멍그린 친구 다양해요. 사실 고개틱도 다른 틱과 동일하게 증상들이 계속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옆으로 했는데 한 바퀴 돌리는 친구도 있고요. 늘 증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추나 치료는 경추가 나쁘다면 분명히 도움될 수 있어요. 다만 강한 교정 자극은 우리 뇌의 신경핵을 너무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린이 추나를 자주 해보신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교정 치료를 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세 보조 도구는 10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세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보조 도구를 통해서 잠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짐볼이나 폼롤러 같은 소도구를 활용해서 척추에 부담이 걸려 있는 걸 개선하고, 또 플랭크와 같은 균형 운동을 통해서 코어 힘을 강화해서 바른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것이 보다 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고개틱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